안녕하세요. 아마추어 추락차 유지추락커 정태문입니다. 오너 오퍼레이터가 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5가지 중에서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요, 추락이죠. 추락틀을 구입하는 것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요. 네, 추락은 오너 오퍼레이터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투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이제 오너 오퍼레이터가 일을 하는 그런 사업장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중요한 추적을 구입하는 것은요, 우리가 고려해야 할 대상이 가장 많고요, 우리가 선택할 때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추력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도 많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그 과학적인 사실이랄까요, 팩트에 대해서도 어떤 메커닉은 이런 식으로 보고 어떤 메커니즘은 저런 식으로 보고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주관적으로 그걸 갖다가 해석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물며 메커닉이나 과학자도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는데 일반인으로서는 그것을 갖다가 팔로우하기가, 그것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형차를 사도 마찬가지인데 복불복이라 그랬죠. 어떤 동일한 그 연식의 차를 사도 어떤 차는 고장이 잘 나고 또 어떤 차는 뭐 고장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가능한 한 객관적인 데이터와 그런 것을 잘 비교 검토해서 고려해서 사면은 아무래도 고장날 가능성이라 그럴지 좋은 차를 구입할 가능성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7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볼 건데요. 6가지는 기본적인 제가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해 답하는 형식으로 할 거고요. 나머지 7번째는 6가지 질문을 던진 것 외에 우리가 알아야 될 좋은 팁이라 그럴까요? 뭐 생각해볼 고려를 해볼 그런 상해랄까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6가지 질문을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 뭐냐 그러면 어떤 브랜드를 살 것인가?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브랜드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추력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게 5가지로 보면 Kenworth, Peterbilt, Flatliner, Volvo, International 이런 게 있죠. 그럼 이런 브랜드 중에서 과연 내가 어떤 브랜드를 선택할 것인가? 어떤 브랜드가 좋은가? 또 이것도 뭐 그냥 좋다기보다는 또 가성비가 있겠죠. 가격 대비 어떤 게 좋은가, 이런 문제 갖다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과연 새 차를 구입하는 게 좋은가, 네, 중고차를 구입하는 것이 좋은가. 새 차와 중고차 중에 어떤 것을 구입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좋은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대화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돈을 좀 주고서라도 새 차를 사는 게 고장이 안 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좋다고 효율적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다. 새 차를 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텍스를 내게 되거든요. 새 차를 살 때는 그갖다가 FET라고 그러는데 Federal Excise Tax라고 그러는데 이게 11%나 돼요. 이런 텍스를 낸다든지, 그리고 새 차를 산다 그래가지고 또 이게 뭐 고장이 안 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물론 이제 warranty는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새 차와 중고차 중에서 어떤 걸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수동이라고 그러죠. 수동 기어, 그러니까 자동 기어, 그러니까 수동이죠. 매뉴얼 된 기어를 살 것인가, 아니면 오토매틱을 살 것인가. 네, 이것도 이제 가장 이것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뭐냐면 연비가 되겠죠. 어떤 게 연비가 좋냐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게 고장이 잘 나느냐, 이런 문제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수동 기어와 그 다음에 자동 기어에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이 문제를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워런티가 되겠는데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이제 이 워런티는 새 차를 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워런티가 이제 어느 정도 일정량 포함되잖아요. 뭐 1, 2년, 2, 3년 이렇게 포함되는 것도 있고, 인크로 되어 있는 거,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이제 연장을 해서 어떤 부분에서 이제 워런티를 사잖아요. 과연 그것이 살 필요가 있는가, 가치가 있는가 등등 이런 문제를 갖다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기본적으로 이제 중고차를 갖다 살 경우에요. 중고차를 사기 위한 일종의 기본적인 그런 과정이 있겠죠. 어떤 것인가,
그 질문을 던지고 그에 답을 알아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딜러샵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다음에 이제 차를 살 때 무엇을 체크하고 사야 되는지,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뭐 등등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뭘 갖다가 주로 많이 체크해야 되는지, 그리고 PPI라고 그러죠. Pre-Purchase Inspection.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 차를 사기 전에 개인적으로 갖다 인스펙션을 받게 하는 거죠. 다른 그 메케닉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랄지 기본적인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6번째 질문은 뭐냐 그러면 과연 이제 리스를 할 것인가, 파이낸싱을 할 것인가. 리스에 좋은 점이 있을 수가 있고, 파이낸싱에 좋은 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의 차이를 갖다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는 여기에서 이런 기본적인 6가지 질문에서 다루지 않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APU를 갖다가 장착된 차를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가치가 있는가, 기타 외에 모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팁들 갖다가 7번째 수는 좀 모아서 이렇게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근데 이 기본적으로 추력을 구입한다는 것은요, 이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가장 중요한 자세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또 기본적으로 제가 살펴보는 것은 제 나름대로의 판단에 근거한 것이겠죠. 제가 이해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지표도 있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또 주관적으로 판단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또 말씀드린 대로 이 추력이라든지 차를 구입하는 것은 복불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구입해도 이게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힘들죠. 그렇지만 또 우리가 또 나름대로 추력이 고장날 확률이 적은, 그리고 좋은 추력을 구입하기 위해서 고려할 사항을 갖다가 고려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6가지와 나머지 사항을 고려해 보시고, 그래서 이제 각자가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좋은 추력을 구입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되겠죠. 어떤 브랜드가 좋은가, 어떤 브랜드를 사면 좋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기본적으로 어떤 브랜드가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이제 뭐 여러 브랜드가 있지만 대표적인 거 5개만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켄월스, 그 다음에 피터빌트, 플랫라이너, 그 다음에 볼보, 인터내셔널, 이렇게 이제 5개 정도가 대표적인 추력, 세미 추력을 갖다 만드는 회사가 되겠는데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5개 중에서 켄월스, 그 다음에 플랫라이너, 볼보, 그럼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피터빌트는 제가 타보지는 않았고요. 4가지 정도는 제가 경험이 있거든요. 타봤는데, 그렇다고 한번 타본다고 뭐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뭐 약간 차종마다 다를 수도 있고, 뭐 저는 뭐 크게 차이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좋고 어떤 분은 저게 좋고, 그러니까 제가 메케닉한테도 좀 물어봤거든요. 제가 아는 메케닉한테 물어봤는데 그분은 이제 플랫라이너를 주로 이제 다루는 분인데 플랫라이너가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이제 켄월스나 피터빌트가 엔진이 최고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디트로이트 엔진이죠. 뭐 그런 걸 얘기하고, 또 뭐 사람마다 또 달라요. 그리고 또 메케닉마다도 서로가 다르고. 근데 제가 이제 그분한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질문이 뭐냐면, 이 5가지의 그 엔진도 그렇고 이 5가지 브랜드가 차이가 정말 눈에 띌 만큼 현저하게 차이 나느냐, 그걸 갖다가 이제 질문을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좀 차이가 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켄월스, 피터빌트 갖다 100점으로 두면은 플랫라이너는 한 80점, 90점, 볼보도 비슷하고 인터내셔널은 조금 더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이제 거의 기술이 상위 평준화가 돼가지고 거의 뭐 별 차이가 없다고 그렇게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여기 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분들은 켄월스나 피터빌트가 엔진이 또 낮고 장고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어떻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사람들이라니까 알고. 근데 또 이걸 한번 보죠. 그러면 이제 가장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차를 갖다 많이 차는가, 그러니까 이 5개 중에 그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갖다 보면 또 나름대로, 그렇다고 점유율이 높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좋은 차는 아니지만 가성비는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걸 보면 기본적으로 1등은 뭐냐면 플랫라이너가 되겠습니다.
대략 한 40% 점유율을 가지고 미국 시장에서요 40%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캐노월스나 필빌드가 대충 한 15%씩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볼보하고 인터내셔널은 대략 한 10%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또 고려해 보면 가성비 측면에서는 플랫라인을 가장 많이 사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브랜드에 대해서도 호불호가 다르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디자인 측면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저는 캔월스의 디자인 앞쪽이 좁은 디자인을 별로 보기에 물론 이제 메커니가 상관없지만 디자인적으로 봐서 별로 이렇게 매력이 없더라고요. 가장 무난한 것은 플랫라인과 디자인적으로 가장 무난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필빌트도 그 다음에 뭐 괜찮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성능이 만약 좀 비슷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디자인도 보고 가격도 보고 이런 걸 모두 종합해서 판단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결론입니다. 제 나름대로의 결론은 현재까지는 저는 이제 제 1순위를 갖다가 필빌트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순위가 플랫라이너인데 요 두 가지 중에 이제 하나를 갖다가 만약에 사게 되면 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거는 제 나름대로 판단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이런 정보들을 고려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제 주변에서 이제 모든 정보를 다 취합한 다음에 나름대로 모든 걸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요. 우리가 이제 새 추록을 살 것인가, 그 다음에 중고 추록, 그러니까 뉴 추록과 미드 추록 중에 어떤 것을 사는 것이 좋을까 하는 질문인데요. 이거 질문에도 대답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상황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어떤 것은 새 차가 장점이 있고 어떤 것은 중고차가 장점이 있죠.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돈을 내는 거 있잖아. 페이먼은 당연히 새 차를 사면 돈이 많아지겠죠. 돈을 많이 내겠죠, 그죠? 그러니까 페이먼이 많고 거기 이제 몇 년씩 이제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뭐 1,000불, 1,500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새 차는 비싸니까 그게 좀 많아지겠죠. 그런데 이제 그거와 반대 거꾸로 이제 새 차니까 아무래도 수리 비용이라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고장이 안 난다는 전제하에서요. 수리 비용은 점점 적어지겠죠. 근데 이제 요거가 반대죠, 완전히. 근데 이제 중고차를 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페이먼은 아무래도 적겠죠. 이제 아무래도 가격이 싸니까요. 그러면 이제 달달이 내는 게 페이먼도 적고 짧은 시기 내에 다 피해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미 중고차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고장날 확률이 더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것도 유지할 수 있는 고장을 수리하고 수리 비용이랄지 유지 비용이 점점점 많이 들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페이먼과 수리 비용을 보면 이 두 개가 서로 정반대 길을 가고 있죠. 그래서 뭐 중간에 어느 이제 지점에서는 비슷해지는 지점도 있겠죠. 뭐 그걸 갖다가 분석해주는 그런 영상 자료도 있던데요. 네, 그 정도를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텍스 문제를 한번 또 간단히 이제 생각해 보면 좋은데요. 이게 이제 좀 추락트가 웃기는 게 이게 지금 새 차를 사게 되면 연방에서 FET라 그래가지고 11%의 텍스를 내게 돼요. 11%면 뭐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Federal Excise Tax라 그래가지고 연방에다가 연방 텍스가 있습니다. 11%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다른 주는 모르겠지만 유저지에서는 새 차를 살 경우에는 연방의 텍스 11%를 내야 되지만 그 다음에 중고차를 살 경우에는 다른 주는 모르겠고 유저지에서는 그 텍스를 낼 필요가 없어요. 이거 세일즈 프리에. 그러니까 이거는 텍스를 내지 않는 그러니까 요 세일 텍스는 유저지에서는 프리다. 그러니까 공짜죠. 내지 않습니다. 네, 이런 측면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각 주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감안해서 사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제가 생각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적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했어요. 새 차와 중고차 중에서 뭘 살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새 차에 한 표를 던지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이제 새 차를 사서 또 새 차마다 당연히 복불복이죠. 또 고장나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런 게 좀 없다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당신은 새 차를 사는 그 근거가 뭐냐? 정당성이 뭐냐? 이걸 갖다가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이런 걸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새 차를 사면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다시 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얘기해서요. 고장이 좀 덜 나고 안 난다는 전제하에서 그리고 고장이 나더라도 월런티가 커버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월런티 커버되니까 그런 전제하에서 얘기하면 건강한 환경에서 이제
큰 신경 없이 차를 몰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이제 물리적으로도 차가 새 차니까요. 뭐 안에도 깨끗할 것이고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것보다 여러 가지 깨끗하고 새 차니까 좋잖아요. 그런 면도 있고, 그럼 정신적으로도 이제 좀 편하죠. 아, 이거 중고차를 사면 언제 얘가 퍼지나, 아니면 뭐 문제가 발생하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건강한 환경에서 우리가 이제 추억 일을 할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새 차를 사는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그 연비라 그러죠. fuel efficiency를. 그러니까 연비, fuel efficiency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하나의 새 차를 사면 연비가 당연히 좋겠죠. 중고차는 오래됐으니까 연비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엔진의 성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새 차일수록 연비가 좋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물론 이제 무엇을 기준으로 책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적게는 한 달에 얘기하면 500불 정도, 많게는 1000불 정도 이렇게 세이브를 할 수 있어요.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연으로 계산하면 5000불, 10,000불을 갖다가 새 차를 사서 운행할 경우는 연비 측면에서 기름값을 아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메인테너런스 비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메인테너런스 비가, 그러니까 이것도 뭐 정확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동영상이나 아니면 미국 주식회사들이 올린 걸 보면,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연평균 한 15,000불에서 20,000불, 뭐 많게는 30,000불까지도 그러니까 트럭을 구입해서 그걸 갖다 수리하고 그런데 사용한 연비를 이 정도로 잡거든요. 그러면 새 차를 살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적겠죠. 확률적으로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적을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정도 돈을 세이브할 수 있다는 거죠. 적어도 몇 년간은요. 새 차를 살 경우에. 그렇지만 이제 중고차를 살 경우에는 이런 돈이 메인테넌스가 당연히 들어가니까, 그런 측면에서 메인테넌스 비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새 차를 갖다가 사는 게 좋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중고차를 살 경우라든지 이렇게 되면 차가 문제가 생겨서 차가 퍼지거나, 예를 들어 딜러샵을 들어가거나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딜러샵에 들어가도 이게 뭐 빨리 이게 하루 이틀 만에 고치지도 어떤 경우에는요, 일주일씩, 2주일씩 이렇게 걸려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기다리면서 또 일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러게 되면 이제 수입이 더 감소하게 되는 거죠. 네, 이것도 뭐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평균적으로 이런 이제 차에 문제가 있어서 일을 못하는 것 같다 2, 3주를 잡으면 뭐 대충 한 10,000불, 15,000불, 뭐 20,000불 이런 식으로 또 손해가 나는 거죠. 네,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새 차에다가 한 표를 던지는 것이고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해도 그렇지만 이제 이런 걸 모델 비교해서 그렇다고 너무 차이가 나진 않더라고요. 저도 한번 새 차를 살 경우와 그 중고차를 겪어갔다가 페이먼을 내는 거하고 비교를 한 영상을 보면서 저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뭐 1년으로 따지면 평균적으로 이것도 뭐 그걸 정하기 나름이겠지만, 얼마만큼 데미지가 뭐 유지비가 들어가고 기름이 얼마 이것도 이제 등락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한 몇만 불, 1만 불, 뭐 5,000불, 1,000불, 뭐 5,000불, 10,000불 이 정도 차이 나더라도 이렇게 제 얘기는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세이브하는, 새 차를 살 경우는 기름값도 세이브하고 메인테너ンス도 세이브하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물론 페이먼트를 당연히 많이 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항들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한번 고려해 보시고, 그래서 나름대로 본인의 어떤 그 버짓이 있잖아요. 본인이 살 수 있는 그 돈을 갖다 지불할 수 있는 그 버짓도 또 다른 거니까,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추어서 한번 사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현재 지금 새 차를 갖다가 사고 싶은데 지금 차값이 너무 비싸요. 중고차가 거의 현재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2배까지 올랐고요. 새 차도 뭐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사기에는 좀 위험한 시기고, 그래서 제가 당분간은 좀 지켜봐야 되겠다. 내년 봄까지는 지켜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해서 여러분에게 맞는 그런 선택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